대한민국 수도권 중심 문제의 심층 분석.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도권 집중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지역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인프라의 집중도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단순히 인구 분포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 문제는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해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고, 이것이 다시 더 많은 인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현황.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2020년대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약 2,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1%에 해당합니다. 프랑스의 파리권이 전체 인구의 약 19%, 영국의 런던권이 약 21%, 일본의 도쿄권이 약 29%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집중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력의 집중입니다. 수도권은 전국 지역 내총 생산 GRDP의 약 52%를 생산하며 주요 기업 본사의 약 7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대 기업 중 90개 이상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으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등 핵심 인프라의 집중도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교육과 문화 분야의 집중도 극심합니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주요 대학들을 비롯한 명문 대학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문화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의 약 7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로 상급 종합병원과 전문의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주민들은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문제. 수도권 집중이 야기하는 경제적 문제는 다층적입니다. 첫째,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저하입니다. 과도한 집중은 교통 혼잡, 높은 지가와 임대료, 물류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 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둘째, 지역 경제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방 도시들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소비 시장 위축, 세수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인재들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은 혁신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규모의 차이를 넘어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왜곡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실수요와 무관하게 투기적 수요에 의해 상승해 왔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과도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중위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수십 년이 걸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불평등으로도 이어집니다. 수도권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 간의 자산 격차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사회적 문제. 수도권 집중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저출산 문제의 심화입니다. 높은 주거비용, 긴 통근 시간, 과도한 교육비 부담 등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명대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이는 수도권의 열악한 양육 환경을 반영합니다.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도권 직장인들의 평균 통근 시간은 왕복 2시간을 넘어서며, 일부 경기도 외곽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3-4시간을 출퇴근에 소비합니다. 이는 개인의 여가 시간, 가족과의 시간, 자기개발 시간을 극도로 제약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과밀한 생활 환경은 미세먼지, 소음, 스트레스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신과 지방 출신 간의 격차, 강남과 비강남 간의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 사회적 위화감과 박탈감을 낳습니다. 특히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현상은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학령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상권이 무너지며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화와 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행정정치적 문제. 수도권 집중은 행정과 정치 영역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먼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핵심 의사결정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 공장 총량제, 대학 정원 규제, 개발 제한 등은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 창출된 세수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지만 지방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주거 및 인프라 문제. 수도권의 주거 문제는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주택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직장과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 가격은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세 제도의 왜곡도 심각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의 포화도 문제입니다. 지하철과 도로는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혼잡을 겪으며 새로운 노선과 도로를 건설해도 곧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이른바 유발 수요 현상 때문에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과밀한 인구 집중은 미세먼지, 열섬 현상, 소음 공해 등을 악화시키며 녹지 공간의 부족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수도권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선진국 대도시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재난 및 안보 위험. 수도권 집중은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 측면에서도 위험 요소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대규모 재난이나 안보 위협 발생 시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불과 40-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점은 전략적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감염병 확산 시에도 과밀한 수도권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도권이 전국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국가 경쟁력 저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수도권 집중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지역의 인재와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수도권의 과밀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산업이 쇠퇴하면서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는 혁신 능력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지사나 지역 본부를 설립할 때도 높은 비용과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에 서울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나 싱가포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과 과제.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자치권 강화입니다.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역 중심 도시를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젊은이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첨단 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 시설, 대학 등을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공간적 제약 극복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원격 근무, 화상회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반드시 서울에 있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에서도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 기회의 균등화입니다.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 확대, 온라인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어디서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서열화 문화를 개선하고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지역 대학 졸업생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활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인프라를 지역에도 충분히 공급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여섯째,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입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과밀 비용을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입지해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그 재원을 지역 발전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